1번 트랙이 마음에 드셨으면 2번 트랙도 마음에 드실 거고 3번 트랙도 마음에 드실 거고, 오늘 또 제가 굉장히 기대하던 앨범이 하나 있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바로 추우님의 세 번째 미니 앨범 Only Cry in the Rain입니다. 추우님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룹 위다르의 소녀 출신의 보컬리스트시고요. 현재 소속 레이블은 ATRP입니다. 이 레이블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을 때 알려진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 레이블이 WM 엔터테인먼트 출신의 디렉터이신 김진미 님께서 설립을 하신 엔터테인먼트예요. WM 엔터테인먼트에 계실 때 여러가지 앨범에 좀 디렉터로서 참여를 하시면서 B1A4, 오마이걸, 온앤오프 이런 분들의 앨범까지도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음악력이 좀 남다르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께서 참여하신 작품들의 좀 공통적인 장점이 있다면, K-팝은 이래야지, 아니면은 요즘 먹히는 스타일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지, 좀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갇히지 않는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시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런 장점들이 제 생각엔 좀 추님과 함께 하신 여러 작품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님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한 분인데, 일단은 노래를 워낙에 잘하시죠. 그룹 활동에서도 약간 메인 보컬에 가까운 좀 포지션을 담당하셨고, 제가 생각하는 추님의 보컬의 장점은 이분이 엄청난 힘이나 이런 걸로 좀 곡을 압도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디테일한 표현력이 되게 좋으세요. 그 음을 소화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채로우셔가지고 곡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파트 하나하나마다의 이 표현법을 굉장히 좀 다채롭게 활용을 하시고, 또 그것들이 이제 곡과 잘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표현법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디렉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분이 어떻게 좀 다른 표현을 하려고 하셨는지를 좀 유심히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앨범 구성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비교를 위해서 추님의 지난 앨범들까지 한번 다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다들 좀 판형이 다른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하트어택 앨범 같은 경우는 추님의 앨범이라기보다는 이달의 소녀의 좀 프로젝트성 싱글에 가까웠고, 좀 본격적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미니 앨범 순으로 발매를 하셨는데, 보시면 이번 앨범의 제일 큰 차이점은 추님의 솔로작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얼굴이 안 들어가 있고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된 커버를 사용하셨어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좀 더 일반적인 드로잉, 채색을 하신 그런 느낌의 이제 커버로 되어 있고, 다른 버전은 온라인 음원 커버와 마찬가지로 아스키 아트로 된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버는 콩밍이신가요? 이런 이름을 사용하시는 일러스트레이터 분께서 작업을 하셨는데, 좀 소녀가 울고 있는 모습의 커버이고, 사실 좀 흥미로운 게 이 아트의 원작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모티브가 되는 작품이 따로 있어요. 이 같은 작가님께서 아마 2024년에 작업하셨던 것 같은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데, 새로 그리신 건 맞지만 이 작품과 거의 이제 유사한 모티브를 활용을 하셔서 이번 추님의 커버 아트를 작업을 하셨고, 근데 여기서 좀 유의미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원작 그림에서는 사람이 눈물을 붙들고 있는 이런 스토리의 그림이었다면은, 지금 추님의 앨범 커버에서는 이 곡의 가사 주제와 맞게 새 한 마리가 눈물을 잡고 있는, 이 새라는 모티브가 이번 추님의 활동에서 여러 가지로 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재미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후면은 이렇게 트랙 리스트가 나와 있고, 약간 이제 바이닐, 그러니까 7인치 바이닐의 모티브를 가지고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따 구성품도 보여드리겠지만 크기 자체도 실제로 좀 비교가 되도록 제가 장기하님의 지금 7인치 바이닐을 갖고 와봤는데, 거의 같은 크기로 제작이 되어서 이제 요 느낌을 모티브로 했다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네, 슬리브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보시면은 CD가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미니 CD 사이즈로 발매가 되었어요. 일반적인 크기의 CD보다 훨씬 작은, 사실 저는 미니 CD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긴 한데 그 호환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수 없는 플레이어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CD를 읽어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거의 일반 사이즈 CD로 구매를 하는데, 추님 앨범은 독특하게 오직 미니 CD 포맷으로만 발매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택권은 없었다는 점. 이것도 이제 디자인을 보시면은 그 배경이 되는 판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CD를 꽂으면은 그 바이닐의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의도를 하신 것 같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실제로 여기 약간 스티커 같은 걸 좀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 꾸미는 의도로 제작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포토북이 들어있습니다. 커버에도 그 뮤직비디오에서 추님이 우는 연기를 하셨던 그 장면이 들어가 있고, 네,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앨범에 아스키 아트가 좀 중요한 디자인 테마로 등장을 하는데, 네, 그것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구성품을 보시면은 이 앨범에서 새, 뻐꾸기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등장을 여러 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직접 새를 접어볼 수 있는 이런 종이접기 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좀 신선했고 참여형 컨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색종이 사이즈의 종이도 하나 들어있어요. 좀 센스있게 얼굴이 안 나오신 컷을 활용해서 실제로 접더라도 좀 덜 아깝게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접어볼 수 있는, 지금 한번 접어볼까요? 근데 좀 좀 아까워서. 그 다음에 이제 포토카드도 있고, 예, 이건 좀 편지처럼 일러스트레이션도 들어가 있고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곡인 Only Cry in the Rain의 좀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접는 형식의 미니 포스터 들어가 있고요. 뭐 얼굴이 접히는 형태를 사용하신 건 조금 일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스티커도 한 세트 들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꾸며보는 그런 의도로 이제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스티커는 이 각각 스티커의 크기도 각 여백에 좀 딱 맞게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거를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포토북 구성은 평범한 편인데 좀 독특하게 이제 뮤직비디오에 같이 출연하셨던 그 상대 배우 분도 같이 좀 포토가 실려 있네요. 트랙별 가사도 들어가 있고, 타이포그래피는 좀 줄 간격이 넓은데 여백을 좀 많이 살린 이런 느낌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진이 확실히 이번 앨범에서는 앨범의 분위기가 다른 만큼 지난 앨범들에 보시면은 그 꾸꾸꾸 느낌, 최대한 어떤 아이돌 느낌의 그런 꾸밈을 볼 수 있었다면은 이번 앨범에서는 상대적으로 내추럴한 무드를 많이 연출하신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 뻐꾸기가 이번 앨범에서 좀 중요한 테마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님도 날개 소품을 활용해서 이번 앨범의 테마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 것만 해도 이제 앨범 커버에 새가 있었고요, 새로 종이 접는 것도 들어가 있었고, 또 사진에도 추님이 날개 소품을 입고 사진을 찍으셨죠. 사진의 배경은 일본에서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뮤직비디오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들어가 있고, 포토그래퍼도 일본 분께서 하셨나봐요. K 야마다라는 분께서 작업을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앨범 마지막 부분에 뭐 땡스투나 크레딧도 들어가 있는데, 이 땡스투가 저는 좀 인상적이에요. 비 내리는 날에 대한 아티스트 분의 메시지를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 아티스트가 좀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곡의 감상에 좀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여운이 남는 그런 땡스투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엄청 특이한 구성은 아니긴 하지만 정석적인 그런 앨범 구성이라는 걸 볼 수 있었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이 앨범을 내시면서 이제 바이닐도 동시에 판매를 하셨어요. 물론 실제로 출시 날짜는 바이닐이 조금 더 뒤로 밀려있긴 한데, 그래도 K-팝에서 이게 CD판과 바이닐판을 완전 동시에 판매를 시작하시는 거는 또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그것도 재밌었고, 추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바이닐을 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바이닐을 발매하셨죠. 또 바이닐도 컬러 바이닐을 사용하셨는데 굉장히 좀 예쁘게 컬러가 들어있어서, 그리고 커버도 CD판과 다르게 사진으로 들어가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서의 소장 가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이 앨범이 바이닐판, 뭐 미니 CD판, NFC판 이렇게 다 나왔는데 정작 일반 CD판만 없다는 앨범 많이 모은 사람으로서의 의아함은 있긴 합니다. 다음으로 타이틀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Only Cry in the Rain이라는 제목이고요. Cry, Rain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밝은 매력을 많이 강조했던 지난 스트로베리 러시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작품일 것이라는 거를 노래 제목부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노래 주제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좀 생기는 감정들의 표출,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작품들과의 차이점이 유독 눈에 띄는데, 이전에 발표했던 두 작품들에서 추님은 좀 환상 속의 세계에 있는 존재 혹은 좀 히어로 서사,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도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사람이 아니고 약간 환상 속의 크리처들, 이런 친구들이 같이 옆에 등장을 해서 그런 것만 봐도 현실적이지 않은 환상 속의 인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좀 강조를 하셨는데, 그 작품들과 비교하면은 이번 작품에서 완전히 달라진 걸 볼 수 있죠.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마블이나 이런 히어로 무비를 봐도 그런 작품들이 우리에게 더 와닿을 때는 강하고 능력이 있지만 그들이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가 더 감정적으로 몰입이 되는 것처럼,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비추면서 출연 아티스트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으로 뮤직비디오에서도 이번에는 그 크리처 친구들이 아니고 사람 친구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곡에서 슬픔의 정서가 약간 있다 보니까 추님의 첫 미니앨범 타이틀곡이었던 하울과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울도 마찬가지로 조금 고독한 그런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하울에서는 이 고독이라는 감정을 극복하는 정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와 너의 어떤 감정적인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었다면은 Only Cry in the Rain에서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에 가깝다고 좀 저는 차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울에서는 이겨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더 강조했다면은 이번 작품에서는 가끔은 울어도 괜찮아, 그거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담고 있다는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돌이라는 존재들을 봤을 때 말 그대로 좀 아이딜한 그런 역할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특히 추님도 방송에서 굉장히 밝은 모습, 에너제틱한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돌 역시 일반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항상 웃고 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뭐 항상 꽃길만 걸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은 사실 그 이면에는 누구나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돌들의 이면과 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이 뮤직비디오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추님이 이제 친구들과 행복했던, 함께 있던 그런 시간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의 기억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추억이 되어버리면서 느끼는 슬픔을 그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의 스토리가 제 생각엔 약간 비유적인 이야기로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엔 그것보다는 우리가 누구나 지나오게 되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 혹은 과거의 추억들, 이런 것에 대한 비유로서 좀 이 두 분이 등장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친구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등장한 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 여성 배우 희나라는 분께서 등장해서 이제 맡은 역할은 추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우리 어린 시절에 좀 좋았던 기억 아니면 순수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또 남성 배우분이 등장하시는데 바오라는 이름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친구는 뭔가 좀 겉도는 느낌, 어색한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제 생각에는 이 친구는 약간 우리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아쉬운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는 후회들, 이런 것들을 좀 비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뮤비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추님이 빗속에서 막 엉엉 우시는 장면에서도 이 좋았던 기억을 의미하는 희나님은 추님에게 달려와서 우는 추님을 바로 안아주시지만, 반대로 이제 이 아쉬움, 후회를 의미하는 바오님은 이 우는 장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보시면 사실 바오님은 멀리서 이 울고 있는 추님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스토리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둘이 실제의 친구를 상징한다면은 두 친구가 동시에 달려와서 너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게 좀 자연스러운 스토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뮤비 안에서는 이 두 분이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좀 이 두 분이 실제 친구라기보다는 비유적인 역할로 등장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실제 친구인데 추님이 울고 있는데 옆에서 멀뚱멀뚱 지켜만 보고 있으면은 바로 손절각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뮤직비디오 결말에서 결국 이 둘이 과거의 존재가 되었지만 동시에 이들을 좀 마음속에 담아두고서 추님이 미래로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등장하는 테마인 새가 날아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비유적으로 우리가 좋았던 감정이든 아쉬웠던 감정이든 그것들이 다 우리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실제 추님의 아티스트로서의 서사와도 좀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님이 과거에 그룹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뭐 대중적인 인지도도 많이 얻으셨지만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현재 슈라는 아티스트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는 솔로 활동을 하시면서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해석이 사실 저의 좀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뮤비가 어떤 좀 구체적인 뭔가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되게 비유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은 작품이긴 해요. 뭐 대표적으로 다른 분들의 댓글을 살펴보니까 추님 말고 두 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좀 미묘한 텐션이 있거든요. 좀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약간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사랑의 감정 같은 걸로 좀 해석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좀 자신만의 해석을 해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뮤비에서 좀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은 그 추님이 우는 장면이 좀 너무 서럽게 너무 좀 처연한 그런 이미지로 그려져 있거든요. 비도 막 엄청 많이 오고 추님도 진짜 엉엉 울고 있는데 사실 음악 자체는 그렇게까지 다운되는 무드는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좀 산뜻한 봄비 내지는 소나기 같은 그 정도 무드의 비인데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너무 이 추님이 슬프게 울고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저렇게까지 슬픈 모습을 내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보고 있는 게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지금 앨범 커버도 마찬가지로 이 표지 인물이 되게 너무 많이 슬퍼 보이잖아요. 노래 자체는 어떤 슬픔을 조금 그래도 담담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반해서 뮤비나 커버는 많이 슬픈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앨범 발매 전에 좀 커버나 아니면 티저만 공개됐을 때는 발라드 내지는 좀 서정적인 노래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노래는 뭐 안무도 굉장히 귀엽고 뭐 어떻게 보면 의도된 반전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당연한 기대나 이미지를 뒤흔드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연출했다면은 이 정도로 슬픈 느낌으로 연출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수록곡들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번 앨범 수록곡들은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전곡이 다 라이언전 작곡가님, 프로듀서님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프로듀서인 김지민님께서 WM 엔터테인먼트 때부터 아마 굉장히 많이 합을 맞춰보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협업을 잘 이어가고 계신 것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전 작품들이 좀 더 환상적인 무드였다면은 이번 작품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서사들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전 작품들의 컨셉을 생각해보면 궁전의 여왕으로 등장했던 마이 팰리스나 외계의 존재와의 만남을 그렸던 에일리언스, 그리고 꿀벌이 되어서 사랑을 찾아가는 허니비, 이런 수록곡들이 좀 돋보였다면 이번에는 그와 다르게 고향이나 뭐 첫사랑의 익숙함,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백인타운, 그리고 무례함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라는 노모어처럼 좀 전체적으로 우리 현실에서의 감정이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서사를 담고 있는 차이가 저는 느껴졌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변화가 조금 더 가사가 이전 작품들보다는 약간 어려워진 느낌이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작품이 주요 테마가 감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가사 면에서도 구체적인 그림이나 묘사보다 조금 더 비유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의 비중이 더 커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와 반대로 사운드적으로는 조금 더 이전 작품들보다는 쉬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쉽다는 게 부르는 입장에서 쉬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곡의 난이도 자체가 이전 작품들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음 파트를 포함해서 좀 다양한 스타일의 보컬을 겹쳐서 표현하신 노모어 같은 트랙이나 아니면 몽환적인 분위기로 보컬을 소화하신 듀템 같은 트랙을 들어보면은 보컬은 여전히 좀 열일을 하셨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장르의 활용이나 편곡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게 들리는 그런 팝적인 색채를 많이 담고 있고, 거기에다가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레트로한 감성도 많이 얹혀져서 훨씬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멜로디가 이렇게 귀에 소화가 잘 되는, 잘 넘어가는 그런 편곡을 택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신스팝 장르를 놓고 봤을 때 이전작에 있었던 신스팝인 에얼리언스나 히치하이커 같은 곡들을 들어보면은
사실 저는 K-팝적인 색채가 되게 약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개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곡들이었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타이틀곡인 Only Cry in the Rain도 신스팝에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신스보다는 팝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한, 훨씬 쉽게 들어오고 그리고 좀 따라 부르고 쉽게 만들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트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봤을 때 좀 장단점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장점은 이전 작들에 비해서 앨범 자체가 훨씬 통일성이 있고 좀 뚜렷한 색채가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이전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다양한 스타일이나 장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번 작품은 상대적으로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장점으로 느껴졌고요. 여기에 이제 듣기까지 좀 더 편한 사운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앨범을 통째로 한 번에 플레이해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하나의 작품을 듣는 그 편안함이 강점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곡들을 개별로 봤을 때 듣는 그런 재미 자체는 제 생각에는 이전 작품이 조금 더 재미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와, 추님이 정말 탁월한 보컬이구나. 상대적으로는 이전 작품들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돋보이는 곡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이 앨범을 나쁜 앨범으로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앨범을 만들 때 모든 앨범이 막 자기의 어떤 능력을 증명하려고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오히려 작품 하나에 이제 통일성이 있는 이 앨범이 많은 분들에게는 더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추님이 앨범 단위를 만드실 때 어떤 하나의 틀이나 하나의 색깔에 머무르시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패턴이나 다른 스타일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예를 들어서 이번 앨범까지도 첫 번째 앨범이나 두 번째 앨범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르적인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히어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또 이어졌다면은 오히려 좀 너무 안정적이어서 아쉬움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앨범은 좀 다른 갈래를 보여주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작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그런 장점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5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곡은, 사실 저는 타이틀곡인 Only Cry in the Rain을 좀 제일 자주 듣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4번 트랙인 주댐라는 트랙이 몽환적이면서 약간 그 시작에선 부드럽게 시작을 했다가 후반에서는 조금 더 템포나 이런 것들을 살리기도 하시는데, 이런 봄이나 아니면 좀 차분해지는 그런 분위기나 계절에 듣기 좋은 트랙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앨범 전체가 조금 하나의 그 통일된 결을 가지고 있는 듯한 앨범이기 때문에 아마 뭐 특별히 어떤 추천곡을 꼽기보다는 1번 트랙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2번 트랙도 마음에 드실 거고, 2번 트랙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3번 트랙도 마음에 드실 거고, 좀 이런 식으로의 연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타이틀곡은 들어보셨는데 수록곡은 안 들어보셨다 이런 분들은 그 앨범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앨범 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추님께서 이 앨범을 발매하시면서 전시회도 한번 개최를 하셨는데요. 정확히는 이제 성수 무비랜드에서 있었던 전시 겸 콘텐츠 상영회가 있었어요. 이 상영회에서는 이제 발매 전에 미리 앨범을 들어보실 수도 있었고, 이제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도 보여주시고 추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이제 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기도 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거는 이제 응모해서 당첨된 분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고요. 대신 뭐 당첨이 되지 않는 일반 관객분들도 1층에서 뭐 굿즈를 구매하신다든지 2층에서 간단한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녀왔었는데, 전시가 규모는 좀 작은 편이긴 했지만 뮤비에서 사용하셨던 뭐 스토리보드라든지 소품들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 아까 제가 뮤직비디오 설명을 드리면서 이 스토리보드 내용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전시에서 볼 수 있었던 스토리보드의 내용이에요. 어떤 기종의 카메라를 쓰셨고 이런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좀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였던 것 같고, 추님의 첫 미니 앨범 패키지를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시놉시스 스토리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조금 소속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앨범을 감상하는 청자들과 소통을 하시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응모에 당첨되지 않은 일반 관객분들의 좀 아쉬움을 덜어주기 위해서인지 그 현장에 계시던 추님께서 직접 밖으로 나오셔서 뭐 기다리던 분들께 인사도 해주시고 짧게 안무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장의 어떤 재미가 더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님의 세 번째 미니 앨범 Only Cry in the Rain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고요. 추님께서 이번 작품 발표하시면서 뭐 유튜브나 예능에도 굉장히 많이 출연하시고 또 이전 작품들과는 다르게 공중파 음악 방송에서도 좀 출연을 하시고 굉장히 넓게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시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제 꽤 괜찮은 미니 앨범을 벌써 3장이나 발표하셨고 이 3장 앨범이 다 사운드적으로든 아니면 아티스트의 개성적인 부분이든 전 정말 좋은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같이.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추님만의 매력이 좀 더 풍성하게 담겨있는 좀 큰 정규 앨범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 사운드적으로도 조금 더 스케일이 큰 대곡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까지 많이 안 하셨던 장르, 예를 들면 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님이 부르시면 또 어떨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님이 좀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카드들이 더 훨씬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좀 꾸준히 오랫동안 만나보고 싶은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도 좀 많이 기대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도 추님의 미니 앨범 안 들어보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보신 분들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